안녕하세요. 청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미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반유욱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몇 분하고 제가 연구 논문을 썼는데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저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제목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에 참여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당사자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준비가 되었고요.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에 참여한 6명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들이 당사자 운동 실천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심층 면접을 통해서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소울클럽하우스 임숙소장님, 신라대학교 정원철 교수님 이렇게 3명의 공동지사가 함께 연구를 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의 당사자 주의는 기존의 정신의학 중심의 의학 모델이나 재활 모델과는 실천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전문가와 환자라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정신장애인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해 신뢰를 하고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정신건강실천가의 가치와 철학은 수시로 점검되고 또 도전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일부에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을 보면 당사자 운동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경험이나 변화 과정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를 지원하는 실천가, 전문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실천가들의 관점이나 인식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을 지원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참여할 경우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파악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회복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경험은 효과적인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에 있어서 실천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 참여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장애 리더 양성 사업이라고 부산 지역의 정신재활 시설들이 함께 연대하여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 협력 모델을 통해서 당사자 운동을 지원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었었고요. 협력기관에서 대표기관이 주어지게 되는데 대표기관에서 1년 사업 단위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2년간 그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당사자 리더 활동에 조금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하면 이 이후에는 당사자 자조모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동료 지원, 자립생활을 위한 리더 양성 사업으로 많이 그 사업이 그 영역들이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1박 2일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당사자 주최 강연회, 성과 보고회 등을 함께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6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을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했었습니다. 아까 당사자 운동 실천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라고 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은 이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리더 양성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 참여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고, 대표기관으로 활동하면서 협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지, 또 사업에 참여하면서 정신장애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어땠는지, 또 향후 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자유롭게 의견을 주신다면 어떤 의견들이 있을까라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심층 면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당사자 운동에 참여한 경험은 전문가 주위에 도전을 받다. 처음 시도하는 2인 삼각경기, 고생의 값어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4개의 핵심 본주와 이에 따른 14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실천적인 방안들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본주였던 전문가 주위의 도전을 받다라는 내용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함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맺어왔죠. 자신감을 나름대로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리더 양성 사업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으로 불편함과 부담감을 처음에는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신장애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힘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 안의 편견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낮추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그런 내 안에 있는 편견과 마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서 조력자와 동행자로서의 그런 역할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고요. 또한 임상가로서 개별적인 그런 개입에서 더 나아가 정책과 활동가로서 요구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새로운 역할 경험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하위 주제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운동 실천을 하면서 기존의 실천 내용과 관계에 조금 더 익숙해져 왔었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좀 버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옹호를 하는 과정에서 동반자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요. 또 당사자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힘듦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당사자 운동 실천에 대한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 본주였고요. 두 번째 핵심 본주는 처음 시도하는 2인 삼각경기였습니다. 당사자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의 역할을 나누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속도가 아닌 방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표기관이 바뀌면서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또 당사자 운동의 실천 가치를 내재화하는데 시간이 절로됨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느린 걸음이지만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눈높이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작업의 중요성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하위 주제가 있는데요. 주로 개별 기관에서 등록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주로 제공을 하다가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운영이라든지 대표 기관으로서의 책임감, 부담감을 느끼고
타 기관에 또한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라든지 동기부여해서 의사소통을 하며 협력을 이끌어가는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 네트워크 경험이 처음에는 미숙해서 오는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세 번째 핵심 범주로 고생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생의 경험을 하였지만 더불어 당사자와 함께 사업의 지평을 넓히는 수고의 열매를 얻음으로 인해 보람을 느끼며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사자 강연회나 정책 토론회, 워크샵, 여러 활동을 통해서 당사자가 주인으로 서는 모습을 보면서 편견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당사자를 만나게 되는 경험 또한 하였고요. 또한 당사자가 능동적 행위자로 회복되고 역량을 발휘하는데 실천가로서의 행복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형성된 당사자 단체는 부산시 최초로 당사자 조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의제 수립을 위한 어떤 자담의 초청이라든지 정책 세미나에 당사자 토론자 요청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절차 보조 사업에 있어서 수행기관으로, 협력기관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감 있는 당사자 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 차원에서 성장한 나와 조직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핵심 범주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파트너십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정신재활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관단체들과도 협력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은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의 당사자 운동 실천 경험을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 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신보건 교육이나 수련 내용, 현장 등에서 보면 계속해서 병리적 관점에 기반한 실천이 주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전문가 중심의 관점과 지식, 기술로 인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계획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수련 과정 이전에 학부 때부터 이렇게 당사자 주의에 대한 교육과 또 전문가와 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을 이루어 협력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실천적 제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당사자 운동의 실천에 대한 공유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일반 시민, 전문가, 가족들이 함께하는 세미나나 정책 토론회, 학술 대회 등 당사자 운동 실천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일들은 당사자 운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와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사자 운동 실천이 지역사회에 보다 확대가 되어서 정신장애 당사자 역량 강화로 당사자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감 있는 당사자 조직으로서 역할들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협력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더 역할들을 할 수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현장과 학계의 정신장애인 복지권 옹호 중심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사자 운동 실천을 통해서 서비스 디자인과 전달 과정에서
전문가와 당사자의 역할이 완전 협력을 이룰 때 당사자 운동이 지속적으로 동력을 얻고 확장성에 있어서 배가 된 경험을 하였지요. 그래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리더 양성 사업은 함께 당사자 사업을 진행해온 경험들이 오랜 시간 쌓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제 모델로서, 협력 모델로서 좋은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일부 지역의 현장 안에만 머물고 있다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이 제대로 조직화되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증거 기반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학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필요한 사업을 기획을 하며 정책적인 변화로까지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까지 실천적인 함의를 제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옆에서 지원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경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경험치만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물로 나와서 이런 필요성들을, 중요성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이런 경험들을 연구 결과물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당사자분들이 충분하게 이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고 해나가도록 저희 실천가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분들을 많은 편견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또한 시민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우리와 함께 공존해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이런 당사자 운동이 잘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더 많은 당사자 운동과 관련된 연구들이 현장 곳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미정신건강센터 박미옥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